번 하나만 봅시다. 1216번. 하나만. 두 양수 AB다, 그지? 양수 AB라고 나와있다. 양수 AB라고 하면 일단 생각나는 게 산술기하지, 산술기하. 접근의 시작은 산술기하고, 요거 때문에 그래, 요거 때문에, 유가. 문제에서 2A 더하기 2AB 더하기 A 플러스 9B 20을 만족한다. 요걸 만족하는 양수 AB에 대해서 A 곱하기 B에 대한 최대값을 골라봐. 이렇게 얘기한 거지, 결과는, 그지? A 곱하기 B에 대한 값을 고르는 건데, 여기는 더한 걸로 표현되어 있네. 그래서 여긴 얘를 곱으로 바꾸세요가 곱으로 바꾸세요가 첫 번째 우리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봐봐. A 플러스 AJ, A 플러스 9B, 요거는 뭐랑 같냐면 20 마이너스 2AB랑 같아요 라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을까? 얘를 곱으로 바꾸는 거야, 곱으로.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얘는 산술기하 평균이야 라고 시작했으니까 얘 똑같이 산술기하로 펼칩니다. A 플러스 9B라고 하는 거는 크거나 같아. 2배 루트 9AB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일단 이렇게까지 보여줬고, 여기 있는 요 값이 뭐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그대로 집어넣어. 20 마이너스 2배 AB가 크거나 같대. 6배 루트 AB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다. 그치? 그리고 얘 다 이항시켜가면 정리해볼까?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양변 똑같이 2로 나눴더니 AB 플러스 3배 루트 AB에다가 얘 넘어갔더니 마이너스 10이라 되겠지? 인수분해도 된다. 5랑 마이너스 2랑 여기 루트 AB랑 루트 AB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했으면 끝났지 뭐, 그지? 그럼 다시 계속 전개해볼까? 그럼 루트 AB라고 하는 거는 뭐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의 값을 가져요. 근데 루트 AB라는 건 양수니까 음수분에 있는 얘는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 실제로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값일 거고, 더 실제로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이겠지. 0이 될 수 없으니까. 양수잖아, AB가. 그치? 그래서 나는 어쨌든 A 곱하기 B의 최대값이 궁금해 라고 했으니까 양변 제곱해서 AB는 4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이렇게 펼치면 되고, 여기 있는 얘가 최대값이 4가 되려면은 요 등호 성립해야 되잖아. 요 등호 성립 해야 되잖아. 그치? 다 똑같지? 등호 성립하는 조건이 뭐예요? A랑 9B랑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치? 그래서 AB 곱한 게 최대값은 4고, 그때 AB 조건은 A랑 9B랑 같을 때야. 그치?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AB를 구해볼까? 라고 하면은 여기 집어넣고 A값, B값 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 거다. 1220번은 코시를 안 써요. 1220번 볼까? 20번 보면 이건 이렇게 생겼어. 이차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는데, 뭐 대충 한번 해볼게, 대충.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있는데 이렇게 있다. X축, Y축 좀 거리적거리니까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치? 그리고 여기는 이차함수 식이 누구냐면은 Y는 fx는 이거지, x제곱 마이너스 2ax라고 돼 있고, 이 직선 Y는 a분의 1x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다. 근데 문제에서 B점은 누구냐면 얘야, 얘 꼭지점. B점의 X좌표는 누구냐면은 X좌표는 A지, Y좌표 궁금하지가 않아. 일단 보류해 놓을게요. 다시 여기 있는 요점 좌표도 구할 거고, 여기 있는 요점은 0,0이지, 그치? 그래서 여긴 요점 좌표 표현하러 갔더니 열리 X제곱 마이너스 2AX가 A분의 1X가 되게 하는 X값을 찾을 건데 어차피 0인 거 그 필요 없잖아. 그래서 양변 똑같이 X로 쭉 나눠. 그럼 X 마이너스 2A가 A분의 1 될 때 X좌표가 여기는 이 교점, 0이 아닌 교점이에요. 얘 5점이고 이렇게. 그래서 X가 구했던 X값이 얼마냐면 2A 플러스 A분의 1이야. 선생님이 저 하면서 이거 애들 실수 많이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문제일을 조금 잘못했을 수 있고, 어쨌든 여기 있는 요점의 X좌표는 얼마냐면 2A 더하기 A분의 1, Y좌표는 안 궁금해. 이렇게 생겼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여기는 A점과 B점을 쭉 그어놓고 두 점의 중점을 C라고 했는데, 중점의 C좌표의 X좌표는 두 개 더해서 2 나누는 거지. 그래서 2분의 3A 플러스 2A분의 1, 몰라.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문제에서 봐봐. 수연아, 어디에다 수액을 내렸지? Y축에다 내렸다, 그치? X축이 아니라. Y축에 내렸어. Y축 여기 있잖아, 여기. 이렇게. Y축에 수액을 내렸을 때 요 점을 H라고 했고, CH 선분의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C점의 X좌표가 궁금한 거지. 2분의 3A 더하기 플러스 2A분의 1에 대해서 요거에 대한 최소값을 산술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 애들이 있을 거야 생각했던 게 요거를 X축에 수렴을 내려서 이제 요 Y좌표 갖다 막 이렇게 얘기한 친구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산술기야. 1204번. 오른쪽 그림과 둘레의 길이가 9인 삼각형 ABC의 각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S1, S2, S3이라고 한다. S1 더하기 S2 더하기 S3의 값의 최소일 때 요거지, 그치? 이렇게 생겼어. 몰라. 삼각형이 이렇게 대충 있고 여기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무슨 삼각형인지 나와 있지 않아. 직각삼각형인지 뭐 정삼각형인지 그런 거 안 나와 있다. 나는 그냥 요거 A, 요거 B, 요거 C라고 할 거야. 아니, 삼각형. 몰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9고 그때 이 사각형의 넓이 합인데 정사각형이라며. A 제곱이에요. B 제곱이야. C 제곱이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요걸 통해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볼까 이렇게 얘기한 거 맞나? 1차식과 2차식이 나오면 뭘 쓰라고 했었냐면은 코시 쓰라고 했었다. 그치? 코시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다가 뒤에는 몰라요. 그치? 얘가 더 크거나 같아. 뭐보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면 내가 수치를 다 아는 값이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잖아. 그지? C의 제곱보다.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1의 제곱하고 1의 제곱하고 1의 제곱이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가 요거 구하고 싶어. 요거 얼마야? 3이야. 요건 9의 제곱이니까 81이야. 이게 3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요거는 81보다 크거나 같대. 이렇게. 최소값이 27이라고 되지 않을까? 이거다. 됐어요? 그럼 최소일 때 이게 궁금해요. 그거잖아. 최소일 때 그게 뭔데? 등호 성립해야지 27이 최소값이 되겠지, 그지? 그 등호 성립 조건이 뭐라 그랬지? 현수야 뭐라 그랬지? 그 비율이다. 무슨 비율?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공식이나 반드시 이게 이런 걸 막 떠올려고 이게 어떻게 접근해야 돼? 이런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 그렇게 해서 못 푸는 게 있으면 너무 뭐 그걸 잘 물어본 거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알겠지? 하다가 뭐 이거 뭐야 그러면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공식은 당연히 그래야지. 시험 시간에 이럴 거야? 근데 요거 하다가 이제 참고사항을 계속 얘기해 주는데 제발 선생님 말 들으면 돼. 요거 지금 하고 지나가잖아? 그럼 이제 한참 있다가 절대부동식 또 해. 그때 되면은 바뀌어? 안 바뀌어. 똑같아. 이거 뭐였지? 이렇게 하고 이제 시험 본다고. 그게 틀려와. 이런다니까? 안 돼요. 이 공식 뭔데? 비율이 뭐예요? 불러주세요. 응?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같다? 뭐 맞지? 맞아. 얘랑 얘의 비율이 얘랑 얘의 비율이랑 똑같다 하니까 A랑 B랑 C랑 똑같다 이거지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 사각형이 정삼각형일 때고 A, B, C 더한 게 9일 때니까 각각 다 길이가 3이었을 때 여기 있는 도형의 넓이 합이 최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된 거다. 오케이? 또 물어보세요. 1200 3번
한번 볼까요? 1203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천변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의 내부의 점 P에 대해서 각 변까지의 거리가 각각 A, B, 2A다. 그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건데 한 변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한 변 길이가 2인 정삼각형. 각 변의 길이가 다 2야. 이렇게. 맞지? 그 내부에 한 점이 딱 찍혀 있어서 요 길이가 각각 나와 있지? 이 정도 찍어볼까? 요거는 A야. 수세발 내렸을 때, 이 수세발 내리면은 요거는 2A예요, 2A. 요 수세발 쭉 내려봤던 요건 B다. 이렇게 생겼지. 그치? 어떤 관계를 모르는지 선생님 잘 모르겠으나, 일단 표현해보면은 요 넓이로 가는 거야, 넓이로. 일단 정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냐면은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 정삼각형의 넓이인데, 여기 있는 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 그럼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냐면 B야, B. 이렇게 나눠. 옆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냐면은 2A야, 2A. 다시 이쪽의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냐면은 A예요, 이렇게. 똑같구나. 그래서 좌변은 루트 3이 될 거고, 우변은 얼마냐면은 3A 더하기 B라고 해서 3A 더하기 B라는 값은 루트 3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다. 나머지는 이제 여기 기대서 코시 쓰는 거지, 코시. 2차, 1차식. 오케이? 1206번. 이게 봐봐, 내부에 점이 찍혀 있거나 이런 현상들이나 뒤 앞에 있는 저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넓이 이용하면 넓이야. 넓이 봐봐, 이렇게 있어. 여기 A점이 있고 이렇게 30도의 각을 이루면서 이 정도 B점이 있고요. 여기 C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대충 좀 더 앞으로 당길까? C가 있다. 삼각형이 대충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는데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3이야. 맞지? 여긴 요 각도가 30도야. 맞지?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있는 BC 위에 점 하나를 딱 잡아서 맞지? 여기다 수서해발 내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수현아 뭐밖에 없지? 넓이밖에 없어. 수서해발을 내린다는 거는 막 도형을 활용해서 막 원을 그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넓이요, 넓이. 수세발 여기다 내려. 이거 뭐 할 건데? 넓이 구할 때. 수세발 여기 내려. 이거 뭐 할 건데? 넓이 구할 때. 근데 어떤 넓이를 구할 건데? 라고 하면은 얘를 이렇게 쪼개보잖아?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나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 높이들이 사용되겠지, 그치? 이게 수서해발을 내려서 우리가 도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알겠지? 갑니다. 그럼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변 곱하기 사인 끼인각 30도. 이거 아나? 모르나? 모르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여기 있는 이 점에서 이 B에서 여기다 수세발 쫙 내려봐. 이렇게. 우리 중3 때 했던 특수각, 이지특수각, 삼각 B지. 1대 2대 루트 3의 길이비를 갖습니다. 그치? 그래서 1대 2대 루트 3의 길이 가지니까 1대 2의 길이비를 가져서 이 높이는 얼마예요? 2분의 3이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요걸로 구해봅시다. 요걸로 구해보면은,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둔각이야, 둔각. 곱하기 2분의 3이 삼각형 ABC의 넓이인데, 요렇게 안 하고 쪼개서 표현해 봤더니 얘에 대한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요거를 그냥 A라고 놔. 그래서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A고 요 삼각형 넓이지, 요 삼각형.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는 요 길이 몰라. B라고 놔. 했더니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B랑 똑같습니다. 요거지, 그치? 됐어? 그럼 이거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랑 소거되고 양변 똑같이 2배 했더니 3이 2A 더하기 3B랑 같아요. 라고 해서 1차식이 나왔고, 문제에서는 요 분수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PM분의 AB야. PM분의 AB네. 그치? 그거 뭐예요? A분의 2지.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래. 그치? 그럼 민정아 어떻게 해? 현서 어떻게 해? 수연아 어떻게 해? 지금 위에 있는 2 플러스 3, 2를 3이면 A
현수 어떻게 해? 현수야. 도영 어떻게 해? 그냥 2A 플러스 3B 곱해가지고 코시 플러스 코시. 이게 선생님이 코시를 사용한 예시라고 얘기하는 게 두 개가 있다. 아까 보였던 2차, 1차. 두 번째는 역수의 합으로 연결된 거. 코시 쓰라고 선생님 했잖아요. 이거 코시. 2A 더하기 3B 요거 곱하기 A분의 2 플러스 B분의 3 요거는 크거나 같아. 두 개 곱해서 루트 씌운 2 플러스 두 개 곱해서 루트 씌운 3의 제곱보다. 근데 요거는 문제에서 얼마? 3이라고 돼 있고 요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지.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 요거 얼마예요? 25다. 그래서 요거는 3분의 2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최소값은 3분의 25라고 되겠다. x제곱 마이너스 4x야. 이거는 누구에 대해서만 이야기돼 있지? x에 대해서만. 맞지? 이건 다른 거 얘기 없어. 그냥 x에 대해서는 얘기한 거고. 다시 플러스 뒤에 가봐. 뒤에 x분의 4y에다가 플러스 얘 뭐예요? y분의 9x인데 얘는 뭐지? xy지. 얘는 x고 별개야 별개. 얘 최소값 따로 구하고 얘 최소값 따로 구해서 두 개 합치면 돼요 그냥. 별개지. 전혀 상관이 없어. 그 선생님 막 전에 보였던 거 있잖아. 막 이런 거 막 a분의 1, a분의 b, b분의 c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건 지네들끼리 막 얽혀 있으니까 그 조건이 다 만족해야 되지만 요것도 선생님 이거 뭔지 이거 돼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려면 이렇게 해봐야지. 앞에 있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다가 4만치 뺀 거지. 정리해보면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예요. 여기에서만 봤을 때 등호 조건을 잘 따지세요 라고까지만 얘기했었다. 그지? 그 선생님 막 이건 저거가 아니라 등호 조건 잘 따지세요. x가 2일 때 최소값이 얼마냐면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4야. 요게 이렇게 끝이 난 거고 뒤에 있는 건 뭐야? x분의 4y 플러스 y분의 9x가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2배 루트 곱했더니 36이 남고 정리해보니까 6 나와서 1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얘는 언제 그러냐면 x분의 4y 플러스 y분의 9x가 얘 두 개가 같을 때 얘에 대한 최소값이 얼마냐면은 10이야. 그 이제 확인해야지. 얘 최소값 요 성립할 때 같을 수 있나? 확인해보고 같네? 같을 수 있네?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최소값의 합이 전체 최소값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지? 봐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은 다 산술기하를 지금 여기 주제도 정해져 있잖아. 산술기하 평균. 그치?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야. 맞지? 막 새로운 식을 창조하는 게 이걸 막 2차식, 1차식이니까 이게 아니라 산술기하 평균을 만드는 연습, 주제가 정해져 있잖아. 지금 막 섞어 나오는 게 아니라 만드는 그냥 연습을 하는 거야. 연습을. 근데 만드는 연습을 하는 와중에 이렇게 생기면은 이 산술기하 평균을 만들 수 있니? 없지.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요거는 뭐 얘기한다 했지? 어휴, 복습 열심히 했어.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치? 양수 조건을 갖고 가고 싶은 거야. 맞지?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요 구조를 잘 만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야 분모 문제에 변수가 다 있으면 계산이 당연히 안 돼. 그치? 그래서 봐봐. 인수분해가 아니라 없어. 선생님 풀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왜곡이 됐나? 했었어. 그치, 여기다 했었지, 써갖고. 내가 만든 문제로. 영상이 저 선생님 핸드폰에 있어. 네, 씨. 요거의 최대값을 고르세요. 이거 했었지. 했었다. 그러니까 분모문제 다 있는데, 분자가 1차니까 선생님 내리는 게 안 돼요. 그치? 내리는 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했었지, 선생님이? 없애야지. 없애, x를. x 없애야지. 분모에서 어떻게든 식을 정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 분자에 x가 있으니까 분모 문제 x 나누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 얘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면은 얘 전체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었고,
요 관점에서 보자면 얘는 뭐로 나나? X로 나나? 뭐로 나나? 그래. X 플러스를 나누는 거야, 이렇게. 아씨, 이거 선생님 안 되는데요 해도 나눠놓고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만큼 약분돼서 내려오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만큼 내려오고 뒤에는 X 플러스 1분의 9 남고 분모예요, 이렇게. 요거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라 했겠지, 당연히? 그치? 없었네. 최대값을 구하라 하겠지? 그럼 최대값이 되기 위해서는 분모의 최소값을 구하면 정답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복습 열심히 하십시오. 또! 1159번. 오케이. 현수야. 봐봐요. 선생님 이거 하나만 적어볼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건 맞을까 틀릴까? 맞아. 인수분해 되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루트 a 루트 b 마이너스 루트 b 루트 c 마이너스 루트 c 루트 a 0보다 크거나 같아. 한 맞을까 틀릴까? 이게 답입니다. 디귿. 그치? 됐어? 그 하나 물어볼게, 현수야. 요게 왜 맞지? 불러주세요. 2분의 1에. 그치, 이거지. 똑같지, 얘도 그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된 것 같아. 또, 질문. 이거잖아. 이 fx 함수가 누구냐면, fx 함수가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x에다가 플러스 a야. 마이너스 5x 플러스 a다. 그래서 여기는 얘 보잖아. 그 대칭축의 x가 2분의 5일 때 대칭축이에요 라고 된 거고, 문제에서 보고 싶은 x 값의 범위는 0부터니까 여기에서 2.5만큼 전으로 가서 0은 대충 요 정도 있고, 6일 때까지잖아. 그치? 3.5만큼 앞으로 가야지 6이 나와요. 여기. 그럼 요 사이에서 치역의 범위를 골라볼까 하니까 선택받은 y 값의 범위가 어디야? 이거지? 그럼 어디야? 여기 있는 y 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여기 있는 y 값보다는 작거나 같은 데에서 선택을 받았어요. 이거지, 그치? x에다가 2분의 5를 집어넣은 y 값이 뭐냐면 f 2분의 5 4분의 25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25 플러스 a야. x에다가 6 집어넣은 f6은 누구냐면 36에다가 마이너스 30에다가 플러스 a예요. 그래서 a에 대한 치역의 범위는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거나 같은 게 치역이다. 거기 있는.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누구야?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그래서 a 구할 수 있네. 구하면 여기가 집어넣고 얘가 누구예요? b다. 그래서 a, b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것. 오케이? 증가가 뭐예요? 증가. 오케이, 맞아. 함수에서는 x1보다 x2가 더 크잖아? 그럼 그거에 따른 치역이 더 커지는 거를 증가라고 합니다. fx1, fx2. 이거 증가라고 하지. 거꾸로 작아지는 걸 감소라고 하지, 그치?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요거지. 1대1 대응.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끊긴 범위가 없고 하나의 함수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서 y는 fx야, 이렇게 하나의 함수로 쫙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요 하나의 함수 쫙 연결되어 있는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그 서로 다른 x 값이 서로 다른 y 값을 다 택해야 돼.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계속 증가해. 쫙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 쫙 감소하거나 이런 함수는 됩니다. 일단 여기는 구간이 나눠져 있지 않은
한 구간에 대해서 한 구간으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에 대해서 1대1 대응이라는 건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그치? 근데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잖아? 언젠간 오겠지?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두 구간으로, 두 구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야. fx 함수가 그냥 y는 fx 어떤 식이야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다. ax고 얘는 a보다 다시 x가 a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고 얘는 bx고 얘는 뭐지? x가 a보다 작아요 라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봅시다. 그 두 구간 나눠져 있으면은 어떻게 생겨야 될까? 얘도 역시 증가 감소야.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x는 a라는 선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a보다 작은 데서 bx를 쓸 건데 bx가 이딴 걸 생겨 먹었다. 이렇게 봐볼까? 그럼 a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ax잖아?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그렇지. 여기 탁 채워지고 여기 쫙 이렇게 생겨야 돼. 한마디로 구간이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은 일단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연결. 플러스 연결이 돼 있고 증가하면 증가, 감소하면 감소. 증가하면은 계속 증가하고 감소하면은 계속 감소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 근데 구간이 3개로 나눠져 있잖아? 구간이 3개야. 세 구간이야, 세 구간.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럼 fx 함수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ax고 요거는 x가 a보다 작은 데에서 ax야. 요거는 bx고 요거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x가 b보다 작은 데에선 bx고 다시 cx인데 cx는 x가 b보다 더 크거나 같은 데에서 cx예요.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야. x는 a에서 쭉 갈라져 있다. a 이렇게. x b에서 쭉 갈라져 있다. x b 이렇게 갈라져 있다. 그리고 a보다 작은 데에서 ax 그릴 거잖아. 이렇게 생겼다.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리고 b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cx잖아. 이 색칠 쫙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중간에 그려지는 여기 있는 b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기면 뭐 제일 베스트지. 아까 얘기했던 계속 증가하면 증가한 이런 모양이잖아. 그치? 베스트. 근데 이거 아니야. 이렇게 안 생겨도 가능하다. 그치? 가능한 게 있나? 여기에서는 없어요. 봐봐. 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는 요건데, 세 구간. 요거는 1대1 대응이 되려면 무조건 여기 구멍 채워져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지만 1대1 대응이야. 근데 이게 바뀔 수 있다고. 이렇게 바뀌면은 달라진다. fx 함수가 있는데 이 fx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ax고 똑같이 bx고 똑같이 cx인데 구분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게 가끔 어렵게 한 번씩 티 나오긴 하지. 요거고 x가 b보다 더 클 때 요거고 얘는 x가 a보다 더 크거나 같고요.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bx다. 이렇게 돼 있으면 조건이 달라져. 이 느껴지나? 등호 하나 바뀌었는데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 달라집니다. 여기 x는 a고 똑같이 여기는 x는 b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따 치면은 a보다 작은 데에서는 ax를 막 그릴 거 아니야. ax를 막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따 치자. 다시 b보다 큰 데에선 cx 이렇게 생겼어. 쫙 이렇게 생겼어. 근데 중간에 낑겨있는 bx가 아까 전처럼 1번 예시지. 구멍 빵 채워지고 이렇게 하면 1대1 대응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아니어도 된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동일한 y값, 동일한 y값을 갖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감소해도 1대1 대응이 됩니다. 이렇게. 맞지? 서로 다른 x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y값 다 택하고 있잖아.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면 봐봐. 구간에 따라서 등호가 어디 들어가냐에 따라서 얘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무조건 이렇게 생긴 거고 얘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엇갈려도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많이 접근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두 가지야, 두 가지. 한 구간에 대해서 1대1 대응이야. 또 두 구간에서 1대1 대응이야. 이거 구하기 너무 쉬워.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건데 세 구간에 대해서 있잖아? 그럼 일단 고려해야 되는 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뒤집어도 되나?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다. 이제 어려운 문제 가면 이런 게 조금 섞여 나오겠지? 거기는 1등급 문제 가면 이런 게 있을 거야. 있을 거니까 저렇게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뒤집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고려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오케이? 요거. 그럼 다시 봅시다.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을 선생님이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연결이다, 연결. 연결이라는 건 수연이는 다 배웠겠지만 연속이라고 얘기하지. 실제 개념 연속이 연속.
근데 우리 좀 초딩스럽게 얘기해보자면은 연결돼 있다. 그냥 이거야. 이어져 있다. 끊기지 않고 이어져 있다.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지. 그리고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고 감소하면 계속 감소해야지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요.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는.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럼 거기 있는 1259번 같이 이렇게 생긴 문제는 조건을 뭐 따져야 돼? 1번 연결돼 있나?를 따지고 2번 뭐 하는 거야? 증가하면 증가, 감소하면 감소. 요걸 따지는 거겠지, 그렇지? 그 정도만 가볍게 얘기되니까 생각보다 막 어렵진 않습니다. 선생님 한 문제만 풀어줄게요. 좀 어려워 보이는 건 선생님 다시 풀어줄 거고 1262번이다. 가봅시다. 실 전체에서 아래에서의 알로의 함수야.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면은 정의역이 x가 이렇게 돼 있다. 마이너스 1, 0 이렇게 돼 있다가 있고 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지. 정의역이 지금 한 것처럼 정의역이 실 전체야. 이거는 처음 도입부터 갈라놓고 이야기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위에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대수적으로. 그렇지? 어떻게 해? 그려놓고 이렇게 x에서 x 되면 된다. 아 여기 f야. 이렇게 해놓고 가는 건데 여긴 얘는 뭐라고? 무조건 기하적이지. 기하적 접근을 하는 거다. 기하적 접근을. 한마디로 좌표 평면에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실 전체일 때. 그럼 여기 있는 1262번은 야 실 전체네. 이거 뭐야? 그림 그려. 평면 좌표에다 그림 그려서 1대1 대응인지 확인해. 근데 이런 관점에 의해서 나눠질 거야. 이렇게. 근데 두 구간으로 나눠졌으니까 요 정도 생각하면 되고 연결돼 있고 증가 감소만 잘 보면 됩니다. 오케이? 갑니다. 출발. 1262번. 이거 보면 fx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 전체. fx가 이거야. 그 그리는 순서도 잘 보고 이거 선생님이랑 무조건 똑같이 할 필요는 없겠는데 하다 보면은 선생님 설명 잘 듣고 복습하다 보면은 동기화가 되지, 그지 수연아? 그지? 수연이는 동기화가 좀 됐어요. 아무튼 뭐 이거다. 요 x가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생겼다. 여긴 요 그래프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대략적으로라도 그릴 수 있는 그래프 먼저. 2차 함수. 얘는 야 절편도 모르고 기울기도 몰라. 이거 아예 못 그려. 버려. 대충 그릴 수 있는 거. 얘 빼면은 대칭축은 찾을 수 있잖아. 이 정도 느낌만 갖고 가는 거야. 볼까? x는 이라는 선을 그어 놓고요. 이보다 작은 데에서 대칭축이 2인 2차 함수를 그립니다. 대충 그리는 거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맞지? 구멍 2일 때 포함 안 돼 빵 뚫렸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여기 있는 이 빨강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봐봐. 저기 봤지? 1대1 대응되려면은 모든 y값 선택을 받아야 되고 서로 다른 값에 대응돼야 되니까 여기 증가했잖아. 얘도 증가해야 돼. 얘가.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빨강이는 여기 채우고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여서 첫 번째 관점은 요거지. x값이 2일 때 얘나 얘 y값이 같아야 돼. 그래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첫 번째 관점. 그래서 x에다 2 넣어. 그거 얼마야? 2 곱하기 2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2 넣어. 얼마? 마이너스 4 플러스 8 더하기 3b랑 같아야 되고요. 다시 2번 관점. 증가 감소. 증가했네? 증가해야 돼. 그치? 그럼 여긴 요 직선이니까 기울기 얼마가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됩니다. 맞지? 그래서 요 두 조건을 만족하는 A, B를 골라보세요. 근데 선생님이 끝까지 이건 해줄게요. 보자. 요 위에 있는 거 조건 정리 먼저. 요거 4a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고 얘는 4 플러스 3b지. 이거 선생님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문제에서 b에 대한 최소값을 구해봐야 정수 b의 최소값을 구해봐야 그럼 이거 a에 대한 범위가 나오고 a, b 사이 관계가 나왔는데 그치? 정수 b에 대한 최소값을 고르래. 그러면 바꾸자. b, a 빼고 다 남겼더니 4a는 4b지 4b에다가 4, 5 플러스 5에요. 플러스 5 이렇게 됐다. 그럼 2a는 뭐랑 같냐면은 2b 플러스 2분의 5랑 같지 않을까? 나는 b에 대한 최소값을 찾고 싶으니까 a 필요 없어. b에 대한 걸로 바꿀 거야. 그래서 이거는 2b 플러스 2분의 5 마이너스 1보다 1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2b는 뭐보다 커야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커야 됩니다. b값은 뭐보다?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커야 됩니다. 라고 해서 얘가 성립하게 하는 정수 b의 최소값을 고르세요. 라고 했으니까 얼마? 0이 되겠다. 알겠지? 봐봐. 지금 저 연산하는 것도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나 구하는 거 b에 대한 범위야. 근데 a, b 사이에 조건이 하나 나와 있고, a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a, b 사이 관계를 이용해서 b에 대한 조건으로 바꿨어. 이렇게 되는 거다. 오케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거지, 저거. 이렇게. 근데 요게 지금 쫙 늘어놓고 얘기했는데, 뭐 별 얘기 안 했어. 별 얘기 안 했고, 쫙 늘어놓고 얘기했는데, 증가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실 전체에서 구간이 하나 나눠졌을 때, 두 개 나눠졌을 때, 이렇게 나눠놓고 쫙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려있는 구간에 대해서야. 끝이 없이 쫙 뻗어나가는 구간에 대해서 얘기된 게 요거고, 요렇게 안 돼 있고 닫혀있는 구간이 나오잖아? 그럼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렵다. 그 문제를 몇 개만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봅시다. 그거 하기 전에, 1263번. 혹시 이거 갖다 막 이제 고민하고 할까봐, 선생님 관점을 몇 개만. 이 문제를 풀어줄 건 아니에요. 1263번 보면은, 봐봐, y는 x-1 이렇게 돼 있어. 민정아, 여긴 요 그래프는 연결돼 있나? 그치, 연결돼 있어. 하나 더. 절대값을 딱 씌우잖아? 그럼 연결돼 있나? 돼 있어. y는 x-1이라는 직선은 x절편 1이면서 이렇게 계속 증가한 이런 그래프인데 절대값을 씌우면 y값으로 양수만 사용하겠다. 양수는 냅두고 음수는 걷어 올리면 돼요. 이렇게 생겼지. 연결돼 있다. 그럼 다시 볼게. y는 x-1이라는 거 다 연결돼 있는 그래프지, 그치? 한마디로 x값에 따라서 y값이 연속적으로 표현된다 이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더해. 절대값 x-1을 더해. 그럼 여긴 요 그래프는 연결이 돼 있을까? 어렵게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 요거는 x값을 차례대로 넣음에 따라서 y값이 순차적으로 변하는 거야, 그치? 얘도 x값을 쭉 넣음에 따라서 y값이 얘도 순차적으로 변하는 거야. 두 개 더하면 갑자기 y값이 0이었다 막 1로 바뀌고 막 이렇게 되나? 안 돼. 요건 뭐예요? 절대값이 있어도 무조건 연결은 돼 있다. 요거다. 연결돼 있어요. 그럼 거기 있는 1263번 같은 것도 연결돼 있으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 따져야 되는 거 두 개라고 했지. 지웠나? 안 지웠네? 연결돼 있어 하나랑 증가 감소 두 개 얘기했잖아. 그치? 그치? 연결돼 있어. 증가 감소 인데 여기 있는 1263번은 문제가 이렇게 생겼잖아. y는 a 곱하기 절대값 x-1에다가 플러스 x-인데 얘가 1대1 대응인지 찾아봐 라고 했으니까 1번 연결돼 있어? 좀 우리 유식하게 씁시다. 연속이야? 이렇게. 똑같은 말이야? 다시 두 번째는 증가면 증가고, 감소면 감소야. 이거 따져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얘는 따질 필요 없다고. 무조건 연속이야. 그치? 그래서 이것만 놓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럼 다시, 절대값이 나오면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뭐지? 없어요. 부등식 할 때 선생님이 저 1학기 과정에서 얘기했겠지만, 절대값이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 그래! 그럼 끝이야. 뭐 되게 신기한 거 없나? 그거는 이제 어려운 걸 다 배우고 나서 신기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필요 없어. 얘는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나오는 거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의 케이스만 나눠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증가하면 증가, 감소면 감소 요거에 따라 결정되겠지. 오케이? 다시 갑니다. 1264번. 에이씨, 진짜. 많이 풀어줘야 기억을 잘하겠지? 64번 가요. 집합 x에서 x를 한번 봐봐. 집합 x가 누구냐면 x가 심플하게 쓸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4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 있는 실수를 갖고 있는 거지. 그치? 실수야, 무조건. 정수야, 자연수야, 나오기 전까지 다 실수야. 오케이? 그리고 문제에서 x에서 x로의 함수, x에서 x로 대응된 함수니까, 오케이. 얘가 정의역이자 공역이야. 이렇게 됐지? 걔가 fx가 있는데, 이 fx가,
1대1 대응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아까 했던 걸 똑같은 시행하지만 x-3이야. 이건 뭐고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 일단 요것만 있으면 돼. 왜 그러냐면 얘는 내가 그릴 수 있거든. 그리고 이렇게 값의 범위가 한정돼 있잖아. x를 어디서 보자고? 0부터 4까지 보자고. 이렇게. y를 어디서 보자고? 0부터 4까지만 보자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네모 박스를 딱 쳐놓고 요 안에서만 보는 거야. 요 안에서만. 요 안에서만 1대1 대응이 되면 돼요 라고 했으니까 내가 명확하게 그릴 수 있는 데부터 그려놓고 시작하겠지. 3,0 지납니다. 4,1 지납니다. 라고 해서 이 색칠까지 다 해가면서 이렇게 생겼고. 그치? 그리고 여기 위에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봐보세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아 생겼다. 맞지? 아, 오케이. 1대1 대응이니까 여기에 1이지. 이렇게? 아, 1대1 대응이니까 y 값이 이제 남은 여기 부분만 다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생기면 되겠다. 민정아, 맞는 틀린지만 선생님한테 얘기해줘, 알았지? 민정아, 이렇게 생기면 되겠다. 그지? 왜 안 돼? 뭐, 자신있게 얘기해, 괜찮아. 어디가 남아요? Y 값이 누구? 여기 선택했는데, 0일 때. 현수야, 누구? 왜? 1대1 아니야, 이거. 왜 아니게, 도영아? 수연아, 왜 아니게? 왜냐면, 그래서 선생님 등호한 게 잘 봐야 된다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등호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치? 그럼 x 값이 4일 때나 0일 때 y 값은 둘 다 1로 동일하다. 1대 대응 아니지? 다른 y 값을 택해야 1대1 대응이야. x 값이 3일 때 뭐야? 4가 아니야. 4는 선택을 안 받았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안 되고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3일 때 구멍이 뚫려 있구나. 그럼 3일 때 y 값이 1이어야 되고, 그리고 0일 때 색칠돼 있구나. 그래야지 여기 끝에 있는 게 색칠돼야지만 y 값이 0하고 4 사이 선택을 하나씩 다 받았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 똑같이 얘기했었잖아요. 여기도 아까 전에 등호관계요. 등호관계.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 등호관계를 놓고 이렇게 갈라놓고 이거 맞고 이거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잘 봐야 돼. 이해도 잘 해봐. 니네 둘 다 그려놓고 이해 잘 해봐.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보라색 안 돼. 보라색 안 되고 빨간색만 돼. 잘 이해해 보십시오. 그래서 빨간색 이해해야 되니까 여기 그려지는 어떤 이 2차 함수가 몇 컴마 몇을 지나냐면 0,4를 지나야 되고요. 또 3,1을 지나야지만 이렇게 뭐 뒤집어져 있던 뭐 밑에 쳐져 있던, 그치? 1대1 대응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다. Y 값은 3이 선택 받았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y 값 4가 선택을 못 받은 거지. 3 때문에. 응, 그치. 또 y 값이 1인 건 몇 개 선택받았어 지금? 보라색일 때 2개 선택받은 거 아니야? 그치? 네. 요것 때문에도 안 되고 요것 때문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등호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거는. 오케이? 현서 왜? 뭐 어디 안 됐어? 아니야? 잘 해야 됩니다. 다시 갑니다. 니네 이제 어려워하는 거다. 어려운 게 아니네. 저 유형 9가 어려워하는 거네. 이거 하나 풀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는. 1265번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 풀고 간단하게 풀고 넘어갈게요. 1265번. 아마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정의역이 x야. x는 누구냐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정의역이고
공역이 y예요. 공역.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공역이야. 그 값의 범위, 실수야, 실수. 값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으면은 테두리 쳐놓고 이야기하자. 얘가 x는 마이너스 1이고 얘가 x는 3이에요. 이렇게. y는 0부터 2까지니까 여가 y는 0이고 위에다 합시다. 잘 안 보인다. 얘가 y는 2다. 이렇게 생겼다. 그치? 그럼 요 네모박스 안에서만 볼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 네모박스 안에서 볼 건데 y는 ax 플러스 b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어요 라고 했네. 이거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민정아, 이렇게 하면 1대1 대응일까? 기억이 나는데, 그치? 했었지, 그치? 그때도 민정이한테, 민정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치, 민정아? 민정아 1대1 대응일까? 아니야. 왜 아니야?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현수야, 왜 아닐까? 그래! X값이 여기일 땐 정의가 안 되거든. 공역 중에 택해야 되는데 다른 애 택했잖아. 안 되거든. 1번. 2번은? 그래! 요만큼 선택을 안 받았잖아. 2번. 그럼 민정아 다시 물어볼게. 이렇게 생기면은, 이렇게 생기면은 1대1 대응이 될까? 현수 될까? 안 되지. 왜? 요만큼이 남았잖아. 선택을 다 받아야 돼. 요만큼 선택 못 받았어. 그치? 다시 갈게, 민정아. 민정아, 이렇게 생기면 1대1 대응이 될까? 현수가 될까? 안 되지. 요만큼 X값을 선택을, 얘는 누구 택하는데? 얘? 못 택해. 여기 사이에서만 택할 수 있어. 안 돼. 그치? 안 돼. 다시. 얘 1대1 대응이야. 맞아요? 현수야, 맞아? 아니지! 뭐야. 아니지. 요거는 동일한 y값을 갖고 있잖아. 안 되지. 그치? 잠깐만. 안 되지, 그치? 그럼 다시 갑니다. 이게 생겼어. 될까, 안 될까? 1대1 대응. 돼? 돼. 1대1 대응이야. X값에서 봤을 때 모든 서로 다른 Y값을 택했고 Y값에서 봤을 때 다 선택받았잖아. 그치? 1대1 대응이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가 쳐있으면 뭐 공식처럼 외우지 말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입장을 자꾸 보는 거야. 이거 막 공식처럼 외우면 안 되고 다른 거 택했네? 선택 다 받았네? 이러면 1대1 대응이야. 그래서 그때도 그랬었어, 민정아. 그래갖고 가로선을 막 그어놓고 막 이렇게 했었어, 그치? 그거 하면 안 되고, 이게 따지는 거, X값 봤을 때 다른 값 택했고, 다 선택 받았으면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대각선에 있는 끝 점을 지날 때 1대1 대응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는 A가 0보다 클 때를 찾고 싶어요 라고 했으니까, 요게 궁금해. 직선이어서. fx가 ax 플러스 b라고 해서 요 직선이면 된다. 이렇게? 어딜 지났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지나고요. 요 점 지나. 3,2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정답이다. 이렇게 된 거다. 여기까지는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어. 나쁘지 않을 수 있고 밑에 있는 거 다 똑같으니까 열심히 잘 풀어보세요. 이거 뭐 어려운 게 없어. 여기는 어려운 게 없으니까 잘 풀어보고 문제는 유형 9번이다. 유형 9번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봤을 때 x에서 x의 함수야. 1275번입니다. 이렇게 이건 1번이야. 이거는 선생님이 시험 볼 거야. 요 유형은 시험을 볼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요 유형도 시험을 볼 거야. 알겠지? 요거랑 요거는 시험을 볼 거야. 토요일 날 봅니다. 오케이? 죽으라 중 빼면 되잖아. 해와. 봐봐.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의 집합을 요건데, 야, 이거는
A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평면 좌표를 갖고 와야 돼. 그치? 그리고 X에서 X로 대응되는 요 함수네. 아, 오케이. 그러면 정의역도 얘인데 공역도 얘야. A보다 크거나 같은 데만 보겠다. 그래서 X는 A라는 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정의역은 여기에서만 볼 거고, 그치? Y는 B라는 요 선을 딱 그어놓고, A라는 선을 그어놓고, 여기에서만 보겠대. 그럼 정의역은 여기서 볼 거고, 공역은 여기서 볼 거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요 범위에서 정의역과 공역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시작점이 어디냐면, 시작점이 있지? 얘가 시작점인 거야. A,A라는 점을 기준으로 선을 X축과 Y축과 평행에 그어놓고 여기에서만 정의할 거야. 이렇게 보는 거라고. 됐지? 그럼 갑니다. 어떤 2차 함수가 있어요. 몰라, 대충 그릴게. 2차 함수 이렇게 있는데, 그치? 요 정의역과 요 공역 한마디로 요거를 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 이거야. 그치? 기억나지? 어? 그래서 합니다. 출발. 만약에 여기 있다, 민정아. A,A가 여기 있다. 선생님 A,A가 또 왜 해요? 라고 하면 시작점이야, 시작점. 기준이지. 민정아, 뭐 사인 보내는 거 왜? 사인 보내는 거 뭐야? 여기 있다, 민정아. A,A가 여기 있으면은 얘는 무슨 함수야? 1대1 대응함수야? 현수야 1대1 대응함수야? 아니지.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해 주세요. 1번 공역이 남았다. 2번 겹쳐. 동일한 Y값을 갖는다. 안 돼. 맞지? 그럼 다시 민정아 다시 물어볼게. 함수는 맞나? 함수는 맞지, 그지? 함수는 X값 입장에서 보는 거야. Y값 다 선택을 받았나? 이렇게 보면 되잖아. 선택을 했나? 함수는 맞아. 그럼 다시 출발. 민정아, 여기 있다, 여기. A,A가 여기 있어. 그래서 선을 그어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민정아, 얘가 1대1 대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다시 뭐라고? 못 들어서 그래, 못 들어서. 선택 못 받아서? 현수야, 겹쳐. 동일한 Y값 선택했잖아. 그치? 안 돼요. 그럼 다시 민우 다시 물어볼게. 함수는 맞아요? 아니요. 네? 현수야, 맞아요. 왜? X값에서 본다니까? Y값 택했네. 안 택한 애가 없어. 다 택했네. 선택했지, 그치? 함수는 맞아. 1대1 함수는 아니야.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됐어? 누가 못 받았어? 여기? 아니, 여기가 A,A니까. 요 범위에서만 본다고, 요 범위에서. A,A가 있으면 요 범위에서 본다고. 언제부터 안 본 건데, 칠판을. 봐봐. 아니, 정의역이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데야. 얘가 A,A잖아. 그치? X값이 A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보겠다고. 작은 건 안 보고. 근데 여기는 왜 봐? 아니, 안 돼. 이해해야 된다니까? 정의역이 X값이 A보다 크거나 같은 데인데 A-1일 때 Y값을 봐? 그 여기 전에는 왜 봐? 안 봐. 크거나 같은 데만 보는 거야. 오케이? 자, 다시 물어보면 알지. 여기 A,A가 있어요. 그치? 여기 A,A가 있으면 얘 1대1 함수야, 아니야? 왜 아니야? 밑에가 못 받아요. 밑에가. X가 콘솔, X는 선택하는 애들의 X야. Y는 현수야, 1대1 함수 아니야?
그럼 민정아, 함수야, 얘는? 아니요. 함수 아니야. 왜 아니야? x에 대응하는 y값이 없어요. 그치. 요 x 값일 때 정의가 안 되거든. y 값이 없거든. 그치? 함수가 아니지. 다시 갑니다. 여기가 a, a야. 이렇게 생겼다. 얘는 1대1 대응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함수는 맞아? 1대1 대응 맞아? 이게 쭉 올라가고 응, 맞아요. 쭉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맞아요. 여기까지. 계속 가는 거야. 계속 이렇게. 아, 맞나요? 맞아요. 1대1 대응 맞아. 그치? 그래서 다시. A, A 여기 있어. 얘는 1대1 대응 맞아? 아니요. 1대1 함수는 맞아? 네. 1대 함수는 맞는데. 1대 대응 아니에요. 그치? 이해했다고 생각할 때가 복습 잘해보세요. 저 현선 다 이해됐지? 응. 갑니다. 다시 여기다 가자. 1271번이다. x가 누구냐면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얘가 x야. 근데, x에서 x로 대응된 어떤 함수가 있다. 그치? 그럼 요거 시작점이 몇 컴마 몇이라고? A, a지, 그지? 정의역 이거 안 되면은 a,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그려놓고 하는 거 알겠지? 그려놓고 하세요. a, a고 정의역이 a보다 크거나 같고 공역도 a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 a라는 요 점을 기준으로 얘보다 큰 데에서 볼 거고 얘보다 큰 데에서 볼 거니까 여긴 요 특이점이 기준이다. 여기서 볼 거야. 그치?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이 문제가 좀 변형돼 나올 거야. 이렇게 쉽게는 안 나와. 선생님 시험 문제 할 때. a, a가 기준인데 이 a, a는 x좌표랑 y좌표랑 똑같네. x좌표랑 y좌표랑 똑같은 요 점은 어떤 직선 위에 있냐면 y는 x라는 요 직선 위에 존재하는 점 아니야? a, a가? 그치? 이제 막 이런 게 바뀌고 막 함수 뒤집어지고 이렇게 될 거예요. 잘 공부해 오십시오. 여기는 2차 함수를 그려봤더니 대충 이렇게 생겼다. 몰라.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y는 x라는 직선을 덧대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맞지? 선생님, y는 x라는 직선을 왜 덧대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덧대야지. 왜? 시작점 이 직선이 붙어 있을 거니까. 맞지? a, a가 y는 x 위에 붙어 있을 거니까 덧대놓고 표현한 거고, 이 직선은, 2차 함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이야, 이렇게. 그럼 a, a가 어디 있어야지 1대1 대응이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여기? 아니지. 여기? 아니지. 여기? 아니.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야, 근데 봤더니 작은 교점 말고 큰 교점이 있어야 되네? 여기에 a, a가 있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 2차 함수가 여기 범위에서 1대1 대응이야. 맞지? 그래서 교점 중에서도 큰 교점의 값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연립하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하고 y는 x라는 직선하고 연립해서 교점 두 개가 나오는데 두 교점 중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큰 교점이 a가 된다면 여기에서 1대1 대응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이항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가 10이 0이 될 때니까 x값은 2거나 또는 5겠지. 그 중에서 큰 값이니까 얘가 5였을 때가 되겠다. 그치? 만족하는 A 값은 5예요. 라고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다시 얘기하는데, 요게 바뀔 수 있어요. 선생님 뭐 다 알려주는데, 제발 이게 공부해오고 맞히라고. 요게 이렇게 바뀌어요. 요게 뭐 A, 마이너스 A 플러스 3 막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시작점이 죽으라 공부해오면 돼. 할 수 있어. 바뀔 수 있고, 이차 함수가 위로 볼록이 아니라,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위로 볼록 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직선이 뭐 대충 이 정도 그려지겠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돼? 여기 있으면 돼, 이번에는. 그치? 또, 위로 볼록 함수인데, 다 알려주는 관점을, 위로 볼록 함수인데, 길게 양수인 직선 위에 그 시작점이 붙어 있어. 그치?
그러면은 여기 있어야지 작거나 같고 작거나 같을 때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들은 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요렇게. 여기 되나? 아니야. 여기? 아니야.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알겠죠? 그냥 잘 확인하면서 여기는 문제만 잘 풀 수 있어도 돼. 여기 보면 있어. 저 시작점이 다른 게 있어요. 없네? 있다. 1273번 같은 거. x는 k보다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은 게 공역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떤 직선 위에 붙어 있냐면은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됩니다.